자, 이제 고가 아파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 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도 가끔 그런 기사를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강남에 뭐 반포 한강 주변에 고가 아파트 뭐 역대 최고가를 또 갱신하고 얼마다 뭐 몇백억이다 뭐 이런 기사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 네,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을 좀 더 느끼실 수 있고 나는 아직 집 한 채 없는데 하면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가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는 배경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아파트 시장과 이렇게 비동조화되는 이런 현상 어떻게 이런 현상이 형성된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고가 아파트에 대한 형성 과정인데 사실 이거를 조금 제가 좀 뭐 심리학적인 측면 뭐 약간 제가 심리학은 잘 모릅니다만 뭐 이제 군중 히스테리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파노플리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집단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영역 속에 좀 들어가서 자기를 좀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새는 뭐 남녀 가리고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여유가 생기면 명품 가방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드는 경우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좀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서 우리 어떤 명품 가방을 듣는다는 건 이제 그 명품 가방을 듣는 부류에 내가 속하겠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어떤 그런 내가 명품을 들므로 인해서 그 계급 집단에 좀 이렇게 소속되고자 하는 뭐 이런 우리가 파노플리 효과라든지 군중 히스테리 현상 뭐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일단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되면서 자꾸만 이제 특정 지역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서 오르는 것만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또 오르지 않으면서 올해 시장 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같으면 저가가 오르면 중가가 오르고 중가가 오르면 고가의 아파트가 올랐고요. 고가의 아파트가 오르면 중가의 아파트가 올랐고 저가의 아파트가 이렇게 키 맞추기 한다 또 이렇게 약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동조화 현상들이 네. 많이 나타났었는데 네. 올해 특징을 본다면 고가 아파트는 더 비싸졌고 저가 아파트는 움직임이 좀 둔한 이런 현상으로서 비동조화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난 2024년도 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심리적인 기제가 발동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과는 달리 오르면 다 같이 오르던 시대에서 이제는 오르는 곳만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또 계속 떨어지는. 뭐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뭐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확실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네, 좀 차이가 벌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어지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네. 상대적으로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떤 오르는 곳은 막 오르는데 상대적으로는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만 오르는 결국 그 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제 심리적 기제에서 발동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그런 현상도 일부 작용을 작용될 수 있다고. 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음, 전부라고 볼 수는 없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제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는 그 아파트 외에 투자할 만한 부동산 투자처가 예전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전 네, 같으면 우리가 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똘똘한 걸 갖고 있는데 네, 여윳돈이 생겼다고 하게 되면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매입한다든지 또 일반 오피스텔을 매입한다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또 생활형 숙박시설 혹은 뭐 꼬마 빌딩 토지 투자 등등 좀 다양한 어떤 그 투자 상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투자 상품들이 그냥 탁 그 아파트로 탁 그 뭐라 그럴까요? 정형화됐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어지면서 더 아파트 또 특히 그 특정 지역의 아파트의 어떤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더 오르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좀 예측해보고 분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시장을 보는데 저도 여러 이제 산업이나 이제 거시경제 현상을 좀 들여다볼 때 이 백화점 안에서도 참 다양한 모습들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 정장 업계도 산업의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신발로 비유한다면 소위 운동화 매출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확 줄은 겁니다. 그런데 명품 운동화만 거래가 일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거래량은 줄었어요. 근데 명품 신발만 거래가 이렇게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평균 거래 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운동화 시장의 모습을 보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이건 같아요. 아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처럼 거래가 막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일부 고가의 아파트가 그 뭐 역대 뭐 정점을 다시 갱신하면서 거래되고 있어서 나타나는 그 시장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것도 진짜 어려운 어려운 질문을 아주 질문이다. 질문을 진짜 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예, 질문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도 오르고 네.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도 내리는 현상이 일반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영역, 예. 특별한 어떤 시장은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또 한두 개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맞아요. 가격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24, 25년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뭐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이 시장을 옳게 진단하시는 데 있어서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를 규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조금은. 그 전과는 좀 다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야 가격이 오른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진다. 하는 그 공식이 조금 안 맞기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동조화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다. 지금 지역별 비동조화, 서울시 내에서도 나타나는 비동조화, 그리고 지금 또 계속 드리는 비동조화 말씀드릴 텐데 이 주거용 내에서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비동조화, 그리고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의 비동조화, 정말 여러 가지 비동조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운동화 시장만 잠깐 놓고 봐도 거래량만 보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시장을 바로 진단할 때 거래량과 가격의 흐름이 좀 그것으로서 좀 판단하는 기준을 반드시 일치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드리고 좋습니다. 예. 네, 그 코멘트 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동조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렸던 여러 가지 비동조화 드릴 말씀 많지만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 상업용이죠. 수익형 부동산. 이 수익형 부동산은 정말 지금 뭐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계속 내리막길만 걷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거 진단하기 전에 제가 교수님에게 하나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좋습니다. 금리는 또 한 번 언제쯤 내릴까요? 네, 의견을 드린다면 뭐 빠르면 11월 28일. 예, 올해 안에 네. 한 번 더 네. 내린다는군요. 의견을 드린다면 일단 물가와 내수 경기, 물가와 경기 면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충족이 되고 역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라는 면에서도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지만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해져서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현재의 판단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변수가 바로 환율이에요. 트럼프발 어떤 시나리오 그 트레이드 때문에 슈퍼 강달러가 전개되고 불안하게 전개되는데 11월 25일부터 28일 동안 금리 결정 순간까지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 머문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1,300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할 여건이 좀 조성된다라고 저는 한국은행의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 제가 한번 그 위원들의 금통위 위원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서 해석을 해본다면 그렇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질문한 이유는 부동산은 금리랑 상당히 연동성이 그렇죠.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상품별로 봤을 때 주거용 부동산은 이 금리하고의 연동하되 네. 조금 영향을 좀 적게 받는 상품이고요. 네. 반대로 질문하신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랑 아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금리가 조금 더 한 제 기준으로 한 2.5% 정도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 2.5% 정도가 된다면 조금 회복세를 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조금 수익형 부동산 좀 어려운 좀 긴 터널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새 보면 다들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공급 물량이 참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 주상복합 같은 그 개발을 할 때 거의 한 10% 가량은 반드시 이 수익형 부동산 이것들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피스텔을 짓는다, 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 하게 되면 거기에 자꾸만 공급들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주변에 상가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루어진 자리에 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오피스텔이 들어섰을 때 10% 물량 조제가 상가로 공급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넘쳐나는데 또 공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 공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내수 경기 등등 또 요새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은 좀 제가 볼 때는 2025년도 내내 좀 힘든 시장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상가, 오피스텔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상가나 오피스텔, 뭐 지산, 네, 이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경우 2.5%의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현재로서의 중립금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립금리는 2025년 연내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26년까지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우 천천히 점진적으로 26년까지 중립금리를 향해 피벗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게 금리 인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의견은 금리의 레벨이 적어도 2.5%는 돼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2.5%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26년까지는 뭐 상가, 오피스텔, 뭐 지산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뭐 오르는 곳만 오르는 것이고 특히 뭐 정말 여러 부문별로 이제 쪼개서 나눠봤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유독 어렵겠다. 어려운 기간이 좀 지속되겠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재국 교수님하고 1시간여 동안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진단, 뭐 전망, 그리고 뭐 집중 해부 뭐 이렇게 쭉 해봤는데요. 처음 저희 채널 출연하셔서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소감 말씀 여쭙고. 사실 이렇게 좀 유명한 유튜버님을 처음 제가 뵀습니다. 사실은 전 이렇게 유튜버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뭐 초대도 제가 뭐 이렇게 못 받는 측면이었는데 우리 또 교수님께서 저를 또 부족한데 잘 초대해줘서 저 좋은 아주 김광석 TV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솔직하고
또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오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 부동산 시장을 정말 다각도로 한번 집중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시장을 한번 잘 퍼즐을 맞춰가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